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순서대로만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자, 이제 3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졸업생이라 하면 이제 작년에도 시험을 봤을 텐데요. 어떻게 작년보다 성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나요? 네,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다행입니다. 많이 올랐다고요? 네. 예.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해 주실 백승환 선생님과 인사 먼저 나누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졸업생인데 고생 많이 했죠. 네, 우리 학생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정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 건가요? 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 예. 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중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은요, 국어가 1.84등급, 수학이 1.58등급, 영어가 1.75등급, 과학이 1.25등급으로 평균 1.6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국어 A형이 92점으로 2등급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학 B형은 100점으로 1등급이 예상이 되고요, 영어는 91점으로 2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과학 탐구 과목은 화학 1이 44점으로 2등급이 예상이 되고요, 지구과학 1이 50점 만점으로 1등급으로 평균 1.63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내신과 이제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내신과 수능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하게 했던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과 과학의 점수가 다른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은요, 가군에서 한양대 공과대학, 서강대 공과대학, 나군에서는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그리고 한양대 공과대학,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가채점을 봤는데요. 오늘은 좀 고르게 지금 가채점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번 학생은 수학하고 과학을 잘 본 예,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의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제 정시 지원할 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공과대학이라면 범위를 넓게 적어놨는데 대학과 학과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좀 대학을 좀 더 보는 방법이 아, 좀 그러니까 좀 점수가 비인기학과라 하더라도 이제 좀 인기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를 더 희망하시는 거죠? 네,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의 지원 포인트는 수학과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이 수학과 과탐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동점대 평균, 지금 우리 학생이 317점인데 같은 점수대 있는 학생하고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국어는 마이너스 6점, 수학은 플러스 7점, 영어는 마이너스 4점, 과학은 플러스 3점으로 수학과 과학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과 학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우리 학생이 빨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수시랑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조금 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비인기 학과냐, 혹은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인기학과, 시험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할 것인가를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상위권 대학 대다수가 학부 모집이나 계열 모집에서 이제 학과 모집 단위로 변경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이 졸업생입니다. 따라서 한 개 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정 지원을 해야지 작년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개 군 이상에서는 안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점수로 볼 때 대체로 다 이제 뭐 고른 등급이기는 하지만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 영역별 조합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가채점 점수로 이제 살펴본 영역별 유불리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큰
대학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 학생이 성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들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요. 다행히 상위권 대학 대다수는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대학들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반영 영역 점수 조합을 보게 되면은 국어 20%, 수학 30%, 그리고 영어 20%, 과탐을 30%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대다수가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100분위를 반영할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국어가 20%, 수학이 35%, 영어가 30%, 과학이 15% 반영한 대학이 두 번째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지금 아까 연세대를 가장 강력하게 네. 원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한양대가 있었는데 이 정시 대학들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의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추천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과대학 쪽에 선택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점수대에서 한양대학교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래자동차학과가 점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자동차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은 국어 A형은 20%, 수학 B형은 30%, 영어 20%, 과탐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2013학년도가 3.3대 1, 그리고 2014학년도가 3.86대 1, 그리고 2015학년도가 9.11대 1로 점차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점차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점수는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 372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점수인데 372점 정도입니다. 100분위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원점수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도 플러스 5점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 지원권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군입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3명이고요. 그리고 수능이 90%고 학생부가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은 국수, 영은 표준 점수고요.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20%, 과학 탐구가 30%로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3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2013학년도가 2.71대 1, 2014학년도가 2.96대 1, 그리고 2015학년도가 4.79대 1로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지원 가능 점수는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374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3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봤더니 100분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는 아니고 약 100분위가 374점 정도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아마 적정 지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과목 간 유불리가 다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을 살펴보니까 경쟁률이 끝에가 작년에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요? 그 작년에 이제 네. 수능이 좀 쉬워지면서 쉬웠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서 몰렸었던 거고요. 올해는 아마 변별력이 좀 많이 좀 있었 상위권 있죠. 변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작년만큼 이렇게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럼 너무 예상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아유, 없는 거겠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 재수했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내신 성적 보면은 1.6등급이고 네, 상당히 뛰어나죠. 예, 참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한 학생이 작년에 좀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네.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점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좋은 좋은 점수로 점수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대학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예.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추천할 대학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졸업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안정권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원서 쓸 당시가 되면 아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모집 정원은 10명이고요.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수영어 표준 점수, 과학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20%, 과탐이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3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2.2대 1에서 4대 1 그리고 6.08대 1로 마찬가지로 이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공학과도 점차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 가능 점수는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올해 375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00분위를 따졌을 때 약 380점대 있는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원하시게 되면 아마 적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정보산업공학과도 이제 안정지원 추세 적정이긴 하지만 좀 다소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학교를 다시 하나 추천드리면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름이 생소하긴 한데 뭐 토목공학과 환경과 모두 이제 합쳐진 학부입니다. 이 2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모집 인원이 다소 많은 게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가 20, 30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3.64대 1에서 3대 1 그리고 작년도에 5.88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기학과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기학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3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경쟁률이 5.88대 1로 정시 모집이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원제를 반드시 이제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가능한 점수대가 이제 371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공학보다는 훨씬 더 안정권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나군 희망대로 적은 대학이 이제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였는데요. 거기도 선생님께서 이제 적정 지원, 다소 안정권에 들어있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추천 대학에 나군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안정적인 대학을 짚어주셨어요. 좀 더 우리 학생이 그 전공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잠시 써는 자료를 보니까 이제 수학과 생각하고 있고 공대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대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적성도 좀 살리면서 과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 대학을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상담 만족스러웠나요? 네. 네, 짧고 간결합니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정재훈 선생님께 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무래도 수능이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처럼 조금 상위권에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어떤 지원 경향 이런 게 어떨지 조금 궁금해요. 작년도에는 상위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쉬웠기 때문에 만점자도 많았고 또 그만큼 이제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자신 있게 상향 지원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그렇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한양대 그 인기학과 경쟁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례가 이제 작년에 이제 특이한 사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확실한 것은 상위권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학생이 이제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정확한 실채점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채점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학생이 그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나누는 그 경계선에서 약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양대나 성균관대의 어떤 그 학과를 안정권으로 놓고 연세대학을 좀 소신 지원해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연세대의 공대를 좀 안정권으로 놓고 한양대나 성대의 인기학과를 이제 넣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패턴들이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문제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상위권 학생들은 좀 올해는 좀
속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원하기 좀 예, 마음 예. 편하게 지원하는 가능성이 예, 많죠. 오히려 네. 지금 중위권 학생들이 사실은 좀 네, 걱정이 네. 되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은 또 의대도 또 많이 분산되고 그렇죠. 또 이제 아직 합격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솔직히 좀 그 논술 같은 그 수시를 안 받나 모르겠어요. 근데 논술 같은 수시를 받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수학 100점쯤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은 또 그러니까요. 예. 수시에서 또 이렇게 합격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상위권들은 좀 속이 좀 편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상 영어도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도 많이 또 어려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과탐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생명과학이 조금 많이 어려웠죠. 근데 네. 특히 생명과학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생명과학 네. 원이.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원 점수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낮아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내가 못 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점이 나오게 되면 표준 점수 환산하게 되면은 평균이 낮은 과목들이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백분위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쉬울 경우는 백분위가 이제 동점자 발생하기 때문에 중위권 중간 점수가 가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백분위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 수준보다 조금 잘 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번 수능은 상위권 학생들한테 정말 속편한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상담을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상담 받아보니까 정시 지원 전략이 좀 머릿속에 그려져요, 우리 학생?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하고 네. 짧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자예요. 예, 예. 자, 우리 오늘 상담은 그냥 수능 가채점 점수로 살펴본 거기 때문에 12월 2일에 성적표가 나오죠. 그 성적표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학생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정말 졸업생이어서 2번 시험 본 거고 고생 많이 한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3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